다음은 홍익표 씨. 일요일 밤, 늦은 밤에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에지모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집단을 위해서 어떠한 지식과 공간과 공유를 위한 준비를 하면 좋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도움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는 에지모 대표 도우미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왜 집단을 이루느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집단을 이루는 이유는 개인으로 하기보다는 집단을 이루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집단을 이룹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교회, 회사, 동호회, 정당, 사회단체, 조합, 이런 모든 형태들이 개인으로 할 때보다는 혜택도 많고 더 생산적이고 안정적이고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더 즐겁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혼자 하기에는 비효율적이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면 훨씬 더 도움도 되고 성과도 높기 때문에 이런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에지모 미닝 아웃 커뮤니티입니다. 에지모 경제 독립군을 요즘 화두로 표현한다면 미닝 아웃 커뮤니티입니다. 이런 미닝 아웃 커뮤니티 안에서 효율적인 공유를 위한 지식을 준비합니다. 우리 에지모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에지모라는 집단을 위한 지식은 어떤 것들일까 살펴보면 하이리빙 상품에 관한 정보입니다. 상품을 써보고 그 느낌, 그리고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또 이 사업이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프로슈머 마케팅이란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도 본질을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경험하고 살펴본 그러한 지식들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유 정보가 있는가, 그런 걸 공부하면서 어디에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놓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징을 공부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김미선 팀장님이 말해 주신 보물지도, 꿈을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목표도 세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단을 위해서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를 하는 준비, 후원인 소개도 하고, 때로는 사회자로서 강사 소개도 하고, 그리고 실제 상품 특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또 강사로서 상품을 소개할 준비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소모임과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큰 모임에 대해서도 소개할 준비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도움말이고 경험담이고
그런 가운데 칭찬과 격려와 비전 제시 그리고 연결하는 이러한 기술들을 공부해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소개하는 요령도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하찮은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후원인 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원인 소개를 할 때 이제 경험인데 후원인 스스로 자기가 소개를 할 때는 좀 어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소개를 할 때는 그 사람 본인이 스스로 입으로는 하지 못할 그런 좋은 칭찬 같은 것도 옆에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사나 후원인을 소개할 때 본인이 하기에 좀 어색한 그런 양력 같은 것도 소개하는 그런 팁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연습을 해 놓으면요. 어느 집단에 속해서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공부한 것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책이나 온라인 모임, 오프라인 모임, 그리고 후원인한테 또 상담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또 각종 영상물, 미디어를 통해서도 배우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정글의 왕자, 사자도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온 사력을 다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런 모임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충분히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간을 준비하는데 이 공간도 공유를 하기 위한 준비의 하나입니다. 먼저 스마트폰, 노트북, 회사 정보지, 분석 도구, 기타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죠. 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공간, 자기가 움직이는 그런 공간에서 공유할 준비를 합니다. 이런 곳이 다 자기가 속한 곳이죠.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제 근무처까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제 사업장까지, 이런 공간에서 공유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실에는 자기가 쓰고 있는 생활 필수품, 하이리빙에서 구입한 것들을 진열해 놓습니다. 팔기 위해서 진열해 놓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왔을 때 자랑을 하기 위해서 진열해 놓는 거죠. 침실에도, 화장실에도, 화장대에도, 책상 위에도, 그리고 내 몸에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이리빙에서 구입해서 걸치고 놔두고 바르고 진열해 놓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공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에 식당을 한다. 그러면 그 식당을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식당 한쪽 옆에 내가 쓰는 화장품, 내가 쓰는 세제, 그런 것들을 또 간결하게 진열해 두는 거죠. 거기서 쓰는 것들을, 비누, 치약, 칫솔, 그런 것들을. 그러면서 공유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공유란 연결이고 광고에 속한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직장에 다닌다. 그럼 직장 안에서도 치약, 칫솔, 직장 안에서도 손 씻는 또 비누, 그리고 우리 손 세정제도 있습니다. 소독제. 요즘 코로나19를 대비해서 그런 소독 제품들이 하이리빙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거기다 놓고 쓰면서 공유 준비를 합니다. 공간 준비죠. 툴과 진열과 세팅. 그리고 이제 공유를 준비합니다. 공유는 혼자 하는 방법이 있고 함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방법보다는 함께 연결해 나가는 게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혼자 있을 때 공유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나와 후원인과 그리고 팀, 회사, 지역사회, 국가에까지 쭉 연결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갑니다. 공유란 주고받음 그리고 나눔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나눔으로써 서로의 몫을 키운다는 그러한 키워드를 이해한다면 이런 공유하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이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줌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밴드에서도, 에지모 교육방송에서도 팀을 이루어서 공유를 하고 있죠. 부업지원팀. 이게 지금 우리 일요일날 저녁에 하고 있는 공유가 팀을 이루어서 하고 있는 이 공유의 이름이 부업지원팀입니다. 에지모 회원님들 가운데 직장에 다니신 분, 사업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공휴일날 늦은 밤에 마련한 부업지원팀, 그리고 수요일날 광고 연습팀이 있고, 또 금요일날 본부 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또 건강정보팀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나와 집단이 서로 나눕니다. 내 것을 내고 또 거기 공간에서 공유된 것을 받아오고, 집단을 이루는 목적은 행복을 찾는 데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행복을 더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 집단을 이루는데, 이 집단이 성공적으로 크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집단의 정신세계가 필요하냐. 이걸 일컬어 영어로는 멤버십이라고 말합니다. 멤버십. 멤버들이 가져야 될 정신세계. 집단은 어울림입니다. 어울림. 어울림은 배려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집단은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루지를 못합니다. 우리 에지모에 이렇게 모여있는 분들을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기적인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들어왔다가 스스로 빠져나갑니다. 왜냐? 이 집단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집단은 또 사랑을 먹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집단 안에서 미움이 있다. 미움 감정을 가지고 계속 있다. 그 미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도태됩니다. 이 집단은 세 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능이 뭐냐? 학습의 효과가 있습니다. 배움이 있다는 거죠. 말 있지 않습니까? 셋이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스승이 한 명 있다.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집단을 이루어 함께 하면 첫 번째 학습의 효과, 교육의 효과가 있다. 두 번째 효과는 협동의 효과, 나눔의 효과, 어울림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효과는 정화작용의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자꾸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 정화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집단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을 이루어 나가는 그 본질에는 이렇게 이타적인 사고와 사랑,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이제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집단을 이루고 있는 단체들을 지켜볼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하면서도 이런 여러 단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봉사단체에도 속해 있었고, 종교단체에서도 속해 있었고,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속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가 문제가 생기면 이 단체는 와야 됩니다. 근데 이 단체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기심에 의해서고 또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법률적인 거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와해가 되는데 특히 그 집단 안에서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사랑하는 마음과 봉사하는 마음, 이타심이 커야 그 집단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지모는 어떤 단체보다 더 훌륭한 정신세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애지모 프로그램 자체가 여기에 그런 훌륭한 분들만 섭외가 되도록 훌륭한 분들만 모여질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단순히 수익 싸움만 하는 집단이라면 그런 정화적인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익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정화작용이 스스로 일어납니다. 뜻과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집단 속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비전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늦은 밤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거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리미리 누구보다도 항상 지식, 공간, 공유 준비하는데 철저했고 또 실천해 오면서 애지모 회원분들이 모두 시대에 맞게 잘 준비해서 효과적인 성과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함께 성공할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홍익표 대표의 지식 준비, 공간 준비, 공유 준비 아주 훌륭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시스템 메이커답게 아주 간략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해주셨습니다. 가만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14살에서 중학교 입학을 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나한테 해준 말씀이 이 모든 문제 해결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보고 하신 말씀인 거 아니 내가 이제부터 중학생이 돼서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네가 가정만큼밖에 클 수가 없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더 좋은 직장을 만들어서 사회에 도움을 주게 되면 네가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사회 지도자가 된다. 그런데 꼭 같은 사람들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항상 생각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성장할 수 있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난 이제 연세대학교가 제일 중요한 직장인데 30여 년 동안 쭉 살아보니까 우리 아버님 말씀이 꼭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꼭 같은데 그 민구안이 내가 나를 위해서 산 거, 그건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건 뭐 돈도 벌어본 것 같고 명예도 얻은 것 같지만은 후회 남는 게 없습니다. 더불어 산 건 행복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친구가 돼서 함께 일한 건 행복합니다. 그런데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그건 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난 많은 친구들도 대해보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디에 가든지 똑같이 그게 눈에 나타나는 공식이 민구안이 암만 그래도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사는 이기주의자는 남는 거 없습니다. 직장과 더불어 살면서 친구들과 더불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행복할 곳이 없습니다. 그 대신 암만 부족한 일이 대단치 않은 일 같지만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는 건 다 남습니다. 그것이 이제 쌓여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역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마음을 가진 건 뭐냐? 민족 국가를 생각한다고 하는 마음은 뭔고 하니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았고 내가 늙었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인사받을 때 제일 좋은 인사는 민구안이 우리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하니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푼 사람.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 들었을 때 받는 인사가 꼭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사랑에 있는 고생의 짐을 지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나보고 물어보면 소크라테스도 그런 사람이고요. 공자님도 그런 사람이고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잊지 못하고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좀 여러분이 90까지 모두가 행복하게 보람 있는 인생을 사셨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위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는 인사를 받는 좋은 인생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멋지고 귀한 강연 들려주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